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제 내신으로 어디까지 쓸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교과전형 같은 경우야 대학들이 발표하는 결과나 저희 진학사 수시합격 예측 서비스를 참고하면 어딜 쓸 수 있을까 답해줄 수 있는데 제일 난감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디까지 쓸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죠. 대학들이 학종은 성적만으로 뽑는 전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주위에서 듣는 케이스는 성적이 높으면 뽑히는 것 같고 낮으면 떨어지는 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학종도 성적으로 뽑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세종시 교육청에서 2024 학생부 종합전형 사례집이라는 걸 공개했는데요. 학종도 내신으로 뽑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끔도 합니다. 사례집을 보면서 똑같은 대학에 똑같은 전형으로 똑같은 학과에 여러 명이 지원한 케이스가 있는지를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케이스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총 18개 대학 학과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내신이 높은 학생이 붙고 낮은 학생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국대 경영 KU 자기추천 합격자는 내신이 2.18이었는데 불합격한 학생의 내신은 2.74였어요. 고려대 학업우수 전형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내신 1.88은 붙고 2.04는 떨어졌죠. 이렇게 내신이 높은 학생이 붙고 내신이 낮은 학생이 떨어진 케이스가 18건 중에 총 13건이었습니다. 학종도 정말 내신이 높으면 뽑히고 낮으면 떨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물론 내신은 학종에서도 중요합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런 평균 등급으로 학종으로 어느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는 건 무리예요.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오픈된 올해 연세대 몇 등급으로 합격 이 영상을 보면요. 거기에 기계공학과에 학종으로 합격한 일반고 학생이 나오죠. 그 학생은 내신이 1.9였다고 합니다. 일반고 치고는 조금 낮은 성적으로도 연세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학생이 자기는 수학이 모두 1.0등급이어서 합격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평균 등급도 중요하겠지만 각 학과에 걸맞는 과목의 성적이 어떤지, 원점수나 그런 건 어떤지,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해나갔는지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희대가 발표하는 입시 결과를 봐도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적이 높은 학생이 떨어지고 낮은 학생이 합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여기 보이는 성적도 평균 성적이니까 그리고 세특이나 창체 같은 게 어떻게 적혀 있는지 모르니까 뭔가 단정 지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얼마 전 경희대 입학처 유튜브에 내신이 중요한가 활동이 중요한가를 주제로 영상이 올라왔었거든요. 입학사정관 한 분과 두 분의 학교 선생님이 나오셨는데요. 세 분 모두 고르기가 어렵긴 하지만 결국 활동이 당락을 가른다.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경쟁 학생들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는 내신이 아니라면 결국 당락을 결정하는 건 활동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건 내 내신이 경쟁 학생들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나?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그때 대학들이 발표하는 평균 아니면 70% 컷 이런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2년 전 자료지만 2022 서울시립대 교사 대상 사례 공유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2022학년도 시립대 인문계열의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 평균은 3.16 등급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3.3등급이니까 시립대 썼을 때 그렇게 크게 뒤떨어지는 건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평균은 일반고만의 결과가 아니라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학생들의 결과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이죠. 고교 유형별로 이 입시 결과를 나눠서 보면 일반고 출신 합격자 평균은 2.3이었고요. 자사고는 3.61, 특목고는 4.37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이라면 2점 초중반은 되어야지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시립대 같은 경우엔 이런데 다른 대학들 일반고 학종 합격자의 내신은 어땠을까요? 그건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교 유형별로 결과를 발표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다른 걸 가지고 추정해 봐야겠죠. 시립대 입결을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일반고 출신의 성적을 교과전형과 학종으로 나눠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교과전형은 합격자 대부분이 일반고죠. 그런데 이 2년 전 시립대 교과전형의 입결은 인문 2.01, 자연은 1.99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자 평균은 인문 2.3, 자연 2.29였고요. 학종 입결이 교과 전형에 비해서 0.3 정도 낮았던 거죠. 시립대처럼 모든 대학의 교과와 학종 입결 차이가 0.3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수능 최저는 어떻게 걸려 있는지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요. 최저가 높다면 아마 그 차이는 좀 적을 거고요. 최저가 없거나 낮은 편이라면 차이가 좀 클 겁니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교과와 학종의 입결 차이는 적을 거고 선호도가 낮은 대학일수록 차이가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고 3등급 초중반대 학생이다. 그러면 교과 입결이 2점 중반대인 곳까지 지원해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2등급 초반이다. 그러면 교과 입결이 1등급 중후반 정도인 곳을 지원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물론 학생부에 적혀있는 세특이나 창체를 통해서 본인의 관심이나 역량이 얼마나 잘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선호도 높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적정한 게 쓴 것 같은데도 불합격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모든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소서가 없어지면서 학종 경쟁률이 치솟았었죠. 그래서 학종 6광탈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도 어쩌면 학종에서 이런 경향성은 비슷할 수 있을 거니까 학종으로만 지원하려고 하기보다는 교과 전형 등과 적절히 섞어서 지원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런 다른 수시 지원 전략 같은 거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